한국 시장이 투자하기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추세라는 게 오르는 것 같아서 들어가면 빠지고, 다 빠진 것 같아서 들어가면 더 빠지고, 한국 시장은 테마라던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밸류업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도 많이 되고, 한국 시장은 좀 많이 여러모로 불안하고, 개미들이 뭔가 돈을 벌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자본 이민을 막 떠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올 상반기 우리 주식을 역대 최대로 샀습니다. 네. 23조 원 넘게 네네. 사서 그 전에 상반기 최대 금액 매수가 얼마인지 봤더니 절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월등하게 많이 지금 샀어요. 네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요즘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잘 안 보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근데 되게 한국 시장이 우리 같은 사람이 투자하기에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 추세라는 게 오르는 것 같아서 들어가면 빠지고, 다 빠진 것 같아서 들어가면 더 빠지고, 뭐 이러니까 약간 좀 힘들고, 그리고 이 한국 시장은 테마라던가 어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고 돈을 잘 벌고 뭔가 앞으로 비전이 좋고 이러면 좀 합리적으로 오를만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개미들이 투자하기엔 너무 어려운데, 근데 한국 시장에서 돈을 잘 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그리고 한국 시장이랑 잘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시장이야말로 오히려 트레이딩이나 약간 단타가 되게 유효하게 잘 먹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저처럼 이렇게 좀 2, 3년을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 3년 동안 안 올라. 예를 들면 뭐 그게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작가님. 아, 그래요? 근데 LG화학이나 이런 거 네. 봐도 그렇잖아요. LG화학이요? 네. 3년간 볼까요? 아유, 가장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LG화학이시군요. 아니, 예시를 들면 그런 거고, 또 뭐가 있을까? 화장품 주들도. 화장품주는 지금 10년 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네. 10년이면 장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10년 기다리다가 몇 달 전에 못 기다리겠어 나왔어. 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은? 그분은 이제 좀 멘탈이 많이 흔들리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진 않고 계속 10년 동안 횡보하다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아, LG화학 진짜 안타깝다. 2021년 고점이고요. 지금까지 해서 4년 연속 하락이에요.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네.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하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사자마자 내일 오른다 그러진 않더라도 1년 뒤, 2년 뒤에는 큰 이슈가 없으면 올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추세적으로 박스권 안에 늘 갇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슈가 터지면 갑자기 오르거든요. 그 이슈가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금투세 폐지가 될 수도 저는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잘 믿음이 안 가가지고요. 뭐가요? 밸류업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될지를 맞습니다. 요거는 또 우리 K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네. 쭈암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네네. 텐데. 그리고 또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이 우리나라의 뭐 기업들의 지배구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할 때쯤 되면 또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그거를 손질하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나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세제 개편 방향이 9월에 나와요. 9월. 9월. 보고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외국인은 왜 살까요?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자본력이 있잖아요. 역대 최대로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자본력이 있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저희보다 대응을 더 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개미들은 자본력이 작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한국 시장, 이런 작은 시장, 이렇게 움직임이 좀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굳이 내가 발을 담가야 되느냐, 굳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고, 그들은 자본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농사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농사지을 기술이 아직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심어도 열리는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게 좋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땅에 가자 이거죠. 땅도 크고 네. 기름지니까 거기서 네. 농사 짓고, 여기는 농사꾼들이 농사 짓고, 만약에 여기가 이제 밸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좀 땅이 개척이 되고 뭔가 좀 농사가 잘 되는 땅으로 바뀌었다. 그럼 그때 네. 하면 되잖아요. 아, 금융주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진짜
그 시총 상위의 금융주 있잖아요. 네네. 지분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50 몇 프로 해요? 원래 그 정도였거든요. 네네. 원래. 근데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란 게 거의 80%예요. 그 외국 회사인데요? 그러니까요. 70% 중후반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만 한국인 회사지, 한국 회사지. 네. 속을 들여다보면 외국계 회사. 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되게 네. 안타깝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좀 한국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왜 외국인들이 그런 정말 주식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서 뭔가 자식들한테 물려주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네. 왜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외국에선 그래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왜 이제 정말 청소부가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한두 주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산이 엄청 많아. 그런 분들, 그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 착실하게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간에 이 주식을 사실 부동산을 레버리지 끼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쵸. 요즘 근데 엄두도 잘 안 나게 되잖아요. 그쵸? 점점. 레버리지를 네. 끼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주식을 그런 ETF 이런 걸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서 조금씩 절약하고 아끼고 이러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차근차근 내가 정말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뭐 10년, 20년, 길게는 한 30년까지 착실하게 모았어. 그럼 그게 하나의 내 재산의 축이 될 수 있어야. 네. 그게 뭔가 사람들이 보람도 있고 이거를 모아나가는 재미도 있고 이거를 지속할 수가 있는데 한국 주식이 그게 힘들단 말이죠. 물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자금력이 작으니까 그거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기서 돈을 좀 벌어줘야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집도 사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결국은 애증의 뭐뭐 하면서 국장은 이래서 안 돼, 뭐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원금만 되면 내가 다 팔아버리겠어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저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산 형성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생애 가능하겠죠? 되지 않을까요? 가능하겠죠. 네. 저는 그래서 네. 아이들은 좀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를 네네네. 조금씩은 담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되겠지. 희망을 뿌려주고 계시는군요. 노후 대비, 그러니까 연금 차원에서 미국 주식을 그렇게 계좌를 하나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신 게 한 몇 살 정도부터 나 노후 대비 연금 계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블로그에서는 내가 그래도 그동안 2017년부터 하셨잖아요. 미국 주식. 2015년 후반, 6년 요때부터. 2016년 네네. 그때부터 미국 주식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투자를 돌아봤을 때 지수에 대한 투자를 좀 안 해놨던 게 좀 아쉽다. 네. 이렇게 블로그에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연금 계좌를 아, 만들겠다고 생각하셨던 게 언제쯤? 제가 나이 몇 살 정도? 원래는 보험회사에서 IT 개발자로 일을 해가지고 네. 보험이 많았어요. 뭐 종신보험, 연금보험, 뭐 내 거, 남편 거, 뭐 아이들 거 이렇게 다 많았는데 이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잣돈이 없어서 그 보험을 다 해지한 거예요. 해지해서 종잣돈을 이제 1억을 만들어서 딱 투자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보험이라고는 남편도 종신이 없고 뭐 정기보험 하나 없고 암보험도 없어요. 딱 실손만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 때 이제 좀 수익 실현했고 이제 약간 숨통이 트이면서 이제 노후를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 시작하면 조금 이제 약간 늦잖아요. 약간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으로 기반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수익 실현 다 하지 않고 남겨놨던 거죠. 네. 그럼 40대 초반부터. 그쵸. 코로나19 이후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 주식을 시작할 때, 그때 ETF를 몰랐던 건 아닌데, 이런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뭐 QQQ라던가 이런 건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종목으로, 엔비디아나 뭐, 비자나 뭐 이런 다들 아시는 그런 종목도 위주로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계속 고민되시잖아요. 엔비디아 지금 사도 돼? 아니면 팔아야 돼?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네. 막 한참 갈 때는 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사더니 또 빠질 때는
또 많이 빠졌잖아요, 테슬라가. 막 이제 또 네. 언제 내가 이 테슬라의 주주였던가 이렇게 종목을 버려? 네, 종목을 약간 이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게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또 어떻게 이 회사가 뭐 꼬꾸라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버려놨는데 언제 또 다시 살아날지 모를 일이고 애플도 한참 안 좋다가 요즘 또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뭐 이런 걸 보니까 결국 이런 종목들은 내가 좀 타이밍을 잘 따라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사서 뭐 10년 묻어놓겠다, 20년 묻어놓겠다 이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걸 보면서 이 돈 가지고 나중에 집 사고 이 돈 가지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이 돈 가지고 애들 뭐 교육비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어쨌든 좋은 시점에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지수 투자는 그런 고민을 덜 할 수 있잖아요. 지수 투자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이제 내가 너무 큰 돈이 아니라 일정한 나의 그 연금보험이나 이런 거 넣을 돈으로 요 지수를 꾸준히 사서 모으면 그러면 어쨌든 좀 회사가 맛이 가면 알아서 빼주고 좋은 회사는 또 넣어주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교체해주고 하니까 그게 뭐 한 사람의 펀드 매니저가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거래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런 S&P 500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커미티가 있어서 네. 거기에서 그런 작업을 다 해주니까 네네네.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하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붙기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쵸. 저희 아이들이랑 제 거랑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요거를 어디? 이제 S&P 500 위주로 지수. 네, 시작했어요. 요걸 먼저 하고 저는 이제 투자할 때 하나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이것저것 동시에 사지 않고. 그래서 S&P 500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오면 그때 또 다른 뭐 지수나 아니면 다른 국가나 이런 투자도 또 고민을 좀 할 생각이에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 내 노후까지 얘가 알아서 좀 불어놔주고 복리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수도 또 하락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사면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는 돈을 벌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연금보험 저도 안 들어있지만 저도 실비보험만 쭉 가져오다가 오. 저도 보험이 별로 없죠. 되게 앵커님이랑 저랑은 그런 스타일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실비만 쭉 갖고 있다가 최근에 암보험을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랑 네네. 저랑 그 항암제가 요즘 앞으로 또 많이 좋은 게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한번 보험 혜택을 받아볼까 이러면서 넣기 시작했는데 뭐 그런 암보험이라든지 연금보험 같은 것들은 뭐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도 월급에서 그 정도 매월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시작할게요. 네. 근데 이제 보험도 네. 변액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네. 항상 추가 납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추가 네, 납입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수 투자할 때도 내가 매달 20만 원, 30만 원을 뭐 모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정말 그걸 모을 게 아니라 좀 비중을 현금을 한쪽에 이렇게 비축하시면서 쌀 때 네. 더 살 수 있게 그런 전략도 같이 세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따박따박 이렇게 모았는데 얘도 떨어지면 우린 사람인지라 또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여태까지 뭐 했지?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떨어질 때 더 살 수 있는 네. 현금을 뭐 30만 원씩 모으실 거면 뭐 20대 10 이런 식으로라도 현금을 좀 모아서 떨어질 때 더 살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는 게 네. 그게 투자자한테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쇼핑으로 생각하면 네네. 아 기술 나오시나? 본 가격에 샀는데 네네. 갑자기 네.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은 그때 하나 더 사는 거예요, 딴 색깔을. 그러면은 내가 2개를 샀지만 이거 하나 가격이 낮아지거든요. 단가를 낮추시. 쇼핑에서도 그런 거를 투자에도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쵸. 네네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적립식보다는 약간 적립식으로 가져가되 단가를 그렇게 쌀 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현금을 같이 가져가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미국 주식에 대한 생각 오늘 작가님께 특별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엔비디아 네. 더 안 갈 것 같이 하락했지만 다시 또 조정입니다 라고 하자마자 바로 6% 오르고 네. 그러면서 추세를 잘 유지하면서 5일선 횡보를 하고 있고 네네. 엔비디아 밸류에이션 그리 높지 않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게 뭐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이 30배 수준 정도다. 뭐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전문적인 있고요. 분석이다. 안 비싸다 그래서 엔비디아 비싼 것 같지만 비싸지 않다.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미국장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가 진짜 계속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 싶지만 또 갈 거는 같고, 그쵸? AI 혁명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바닥인가 했는데 어쨌든 바닥 좀 찍고 돌아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돌아가면서 오르는 것 같아요.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도 시총 1위 자리가 지금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잖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네네. 이 셋 중에 최근에는 아마존도 올라왔고. 아마존도 네네. 시총 2조 달러 넘어서고. 네네. 의외로 앞으로 5년 후, 10년으로 봤을 때는 알파벳이 시총 1등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좀 관심 가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시는 네네. 분도 계셔서 네네. 요즘 미국 주식에 뭐 대한 하나 생각. 놓칠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저도 매그니피센트 7 ETF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벌써 시작. 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진짜 네. 약간 한 탐나는 2만 원인가? 네. 기업들이 네. 많이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는 전 잘 그냥 원래 어쨌든 경제 대국이고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나라니까. 근데 이 국가를 뭐 어떻게 평가해서 제가 감히 평가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알 수 없죠. 근데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게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1차 대선 토론회 보셨나요? 안 봤는데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네. 민주당 주자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제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정말 마음이 있다면 민주당이 마음이 있다면 바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저는 그냥 이제 재미있게 관람객으로 보고 있고요. 누가 되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뭐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니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이 됐을 때는 이런 준비 저 사람이 됐을 때는 이런 준비가 필요할 거잖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갈림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시장 주식 시장만 보면 정말 좋은 회사가 너무 많이 있고 시장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그 세 개 회사만 합쳐도 뭐 아까 보니까 일본이랑 뭐 프랑스랑 영국을 다 합친 것보다 시가총액이 크대요. 그러니까 이런 큰 시장 안에 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전에는 사실 이런 정보가 좀 우리한테 많이 오지 않았고 투자를 하는 방법도 좀 어려웠고 이랬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내가 미국의 그런 글로벌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회사들도 좀 빨리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미국 기업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게끔 네네.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개개인이 되게 능력이 좋다라고들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런 더 좀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모르겠어요 아직 잘을. 근데 한국은 시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네. 그 점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작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 숫자도 작잖아요. 그쵸. 그래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도 많이 되고 또 이제 저는 그런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세력이란 말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확실히 그렇게 조그만한 회사는 약간 맘먹고 막 이렇게 돈을 투입하면 주가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이 좀 많이 여러모로 불안하고 개미들이 뭔가 돈을 벌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이제 미국 시장은 너무 크고 좋은 회사도 엄청 많고 시장 참여자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를 누가 맘먹고 이 시장을 막 흔들려고 해도 그게 좀 잘 안 되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거품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우리가 잘 좀 판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 지금도 이제 사고 계시는데 네. 뭐 세금 말고 딴 거 신경 쓰시는 건 있으세요? 저는- 환율 상관없다 지난번에 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환율은 그냥 별로. 바로 시작하시면 네, 된다. 네. 네, 언제든지. 환율 지금도 뭐 당장에 떨어질 것 같진 않잖아요. 맞아요. 저 이번에 휴가 갔다 왔는데
환율 때문에 물가가 너무 비싸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달러도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환율이라는 게. 근데 지금 뭐 전 국민이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에 거의 투자하다시피 하고 있고 네. 연기금도 점점 이제 네.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비중을. 그래서 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만 보더라도 환율이 그렇게 팍팍 떨어지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너무 저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저는 이 흐름에 편승하는 게 중요하다. 네. 편승해야 된다. 네네. 근데 네. 지금은 약간 이제 강세장이니까 저는 그 코로나19 하락장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세장을 놓치기는 아까우나 강세장에서 욕심은 내지 말자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돈을 버는 거는 그렇게 급락하는 하락장에서 돈을 버는 거고 강세장은 그때만큼 욕심내면 안 된다. 내가 2배, 3배 이익을 내야지 라고 욕심을 내면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세장이니까 조금 조심하면서 현금 비중을 잘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한 거 안에서만 투자를 하고 내가 생각한 거 안에서 수익 실현을 좀 하는 이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단기 투자는 안 하시죠? 뭐 트레이딩을 하신다든지 네. 매일 매매를 그거는 하신다든지 저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엄청 신경 쓰일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사실 바쁘잖아요. 앵커님도 바쁘시고 저도 이제 강의도 하러 다니고 저희 카페 친구들한테도 이런 뭐 수시로 클래스도 열고 뭐 아침 저녁으로 줌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트레이딩을 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리고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하면은 안 될 거예요. 네. 안 되니까요. 하려는 생각도 안 하셨잖아요. 능력이 안 돼요. 귀찮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그 뭔가 약간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식도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네. 그 차트 분석이라던가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어려울 것 같고 전 차트 보고 투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자신이 일단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단기, 중기, 장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미국 주식 같은 경우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보고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50%, 100% 수익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엔비디아도 1년 사이에 이미 뭐 거의 뭐 140 몇 프로가 났다고 기사 보니까 이게 쉽거든요. 걔네는.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실 게 아니라 조금 사서 한 100% 정도를 보고 한 2, 3년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100%가 빨리 났다. 그럼 한 번쯤은 일부라도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기준을 한 100%로 잡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잡고 있는데 네. 안 파니까 100% 막 더 넘게 가더라고요. 지금 엔비디아도 600%를 갔다가 지금 약간 500 몇십 프로로 다시 내려오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팔고 들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오르긴 하더라고요.